이전 시간에 저희가 그 나노입자랑 단백질이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상호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만났습니다. 네. 나노입자 지금 보시면은 나노입자 표면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보이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노입자의 각각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게 얘네들이 단백질과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몸에 작용을 하는가인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 이제 단백질이 붙어서 어떤 형태로 이제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건데요. 우리 여기 보시면은 나노입자랑 단백질이랑 일단 몸 안에 들어가면요. 나노입자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단백질과 솔트들입니다. 단백질과 솔트들이고요. 여기 실버 입자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버 입자 표면에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붙는데요. 이게 이제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나는 혈액에 쭉 들어가면 일단 솔트들 있고요. 단백질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노입자 표면에 솔트들이 이렇게 쭉 붙다 보면은 아까 뭐 솔트 브릿지라거나 아니면은 정전기적 인력이라거나 하는 등에 의해서 이렇게 에그리게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 뭐 솔트가 붙건 단백질이 붙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에그리게이션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단백질이 잘 코팅이 되면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되게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들이 코팅이 되면서 오히려 얘네들이 에그리게이션 되는 게 오히려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메탈들이 계속 막 물과 접촉하고 여러 가지 작동들이 있다 보면은 녹아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나노입자 처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나노짜리 나노입자라고 합시다. 나노입자를 몸 이제 분석해서 얘네들은 용액상에서 크기가 얼마고 분석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프리스틴 나노입자죠. 이걸 몸에 넣습니다. 넣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반대로 바이스포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성기적 인력 등에 의해서 에그리게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밖에서 솔트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안정도들을 확인을 하고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솔트나 이런 이제 몰레큘들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바이몰레큘들, 그리고 단백질이 되겠죠. 단백질들도 표면에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몸 안에 넣고 나면은 솔트들이 붙으면서 이런 것들이 에그리게이션이 되게 되고 이 표면에는 또 단백질이 붙게 되고요. 또 단백질들은 얘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는데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또 동그랗게 싸게 되다 보면은 나노 입자들을 하나하나 개개인 하나하나로 또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나노 입자를 100나노로 만들었고 이것을 주사를 했으니까 얘가 100나노의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을 할 거를 예상을 하겠지만은 보면 아니에요. 솔트에 의해서 에그리게이션이 되기도 하고 단백질들에 의해서 코팅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에그리게이션 된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개개인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세포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물질, 나노바이오 인터페이스, 우리 밖에서 뭐 전자기기 이런 거에서는 이 나노입자가 크기가 얼마고 표면 코팅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솔트라거나 단백질에 의해서 우리가 넣어준 입자와 전혀 다른 물질이 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 맞을 때 우리가 어딘가에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는 몇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물질이 좋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얘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줘야 돼요.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에그리게이션이나 프로테인 코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표면을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로테인 이런 솔트에 의한 에그리게이션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단백질들이 벽에 코팅이 되면서 얘를 조금 숨기는 기능, 스텔스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솔트와는 상호작용이 덜하지만 단백질과는 좀 더 상호작용을 잘해서 얘네들 쭉 꾹꾹 싸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부작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솔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는 그래도 조금
뭐 어쨌든 애그리게이션을 막는 정도, 솔트 안 정도를 보면 되는데요. 우리 단백질이 코팅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썼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1960년대 이때는 그냥 이런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 제약에서 지금 보시면 리포점이라거나 폴리머릭 나노파티클에 대한 단백질의 업접션이죠. 흡착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리포점이나 폴리머 기반으로 한 항암제들이 나노 기반 항암제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가 들어서야 한참이 지나서야 보시면 프로테인 코로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 그 코로나 아니고요. 네,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면은 태양의 홍염들이 있고요. 그 옆에 밖으로 뻗어나가는 밝은 빛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라고 합니다. 태양 주변의 밝은 빛들. 그런 것처럼 태양의 코로나처럼 단백질들이 나노 입자 주변을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이걸 프로테인 코로나라고 해요. 우리 그 코로나랑 다릅니다. 팬데믹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테인 코로나라고 해서 단백질에 국한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걸 바이오몰리큘 코로나라고 해가지고요. 다양한 물질들 표면에 보면은 이렇게 단백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리피드 조각들이라거나 메타볼라이트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붙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에 대한 방향들이 개념들이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그 응용되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항암제 위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단백질이 흡착이 되면 얘네들이 전달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겠다 이런 것들 물론 몸 안에서 얼마만큼 돌아다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위주로 했다면요. 이제 프로테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2000년대 정도 되면 우리 미세먼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점점 알게 되고 나노 입자들이 많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많이 개발되면 어떻게 되지? 처음에는 막 개발하지만 나중에는 얘네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토톡시시티라거나 이제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때쯤엔 타겟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점점점 타겟팅 포함해서 이제 좀 더 이런 프로테인 코로나들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독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단백질, 프로테인 코로나, 바이오몰리큘 코로나 같은 것들을 볼 때 일단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걸 하면 되는데 몸 안에 우리 그렇다고 해서 너 일로 와봐 나 테스트 해볼게요. 들서 쭉 하고 피 쭉 붓고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엑스비보라고 해서 우리 사람 몸 안에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 생체 안에서 바디 안에서 하는 걸 인비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몸에서 뽑아낸 혈액이라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걸 엑스비보라고 합니다. 네. 엑스비보는 몸에서 유래됐지만 바디에서 유래됐지만 몸 바깥으로 빼서 하는 거라고 해서 엑스비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소혈청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나노 입자 그런 단백질들이 나노 입자에 어떻게 붙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연구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 이런 그냥 튜브 안에다가 손 모양이 참. 네, 튜브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얘는 플로우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적인 환경에서 하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퀄리브리움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하지만 실제 몸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일단 가만히 고요히 있는 데서 붙는 거랑 막 흘러가고 있는 데서 붙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곳에 고여있으면 어느 정도 되면 평형을 유지하면 계속 움직이게 되면 환경이 바뀌는 거 어떻게 돼요? 평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솔트나 몰레큘들이 많다 보니까 몰레큘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런 프로테인 코로나라고 하는 것,
아니면 바이오몰레큘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물론 몸 안에서 이렇게 환경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야지 우리가 사람한테 아무나 막 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물도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에 동물 인권단체에서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하도록 사람들이 많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엑스비보 상태에서 뭐 플루이딕 시스템이라거나 여러 가지들을 조절을 해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나노 입자가 어떻게 바이오 몰레큘들과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딜리버리 했었을 때 아니면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넣었을 때 그게 몸 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알아야 설계를 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우리 분자 디자인만 해서 효능만 생각했으면 됐지만 이제 딜리버리 효율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 코로나에 대한 연구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백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단백질 코로나는 일단 표면에 딱 붙어있는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그걸 하드 코로나라고 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드 코로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소프트 코로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코로나라고 하게 됩니다. 소프트 코로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팩터들을 생각을 합니다. 온도라거나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비시티, 뭐 나노 입자의 소화 사이즈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효과 말씀드렸었죠. 그런 이제 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팩터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이드로포비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덴시티는 증가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차지 덴시티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개수나 아니면은 개수가 바뀌면은 뭐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은 형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형태 차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형태가 이렇게 편편하냐 동그라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제가 단백질의 크기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 단백질의 크기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너무 커버가 되면 얘가 붙는데 작은 애들이면 촘촘하게 붙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큰 애들, 단백질이 큰 단백질 와서 붙으면 커브가 있으면 잘 못 붙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나노입자 표면에 단백질들이 흡착이 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백질, 우리 단백질 구조는 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아니면은 아이오닉 차지 같은 그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붙어 있다 보니까 이 형태가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노입자에 붙어서 이 단백질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정전기적 인력 혹은 그 다음에 여기 표면에 있는 뭐 메탈의 코디네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 그럼에 의해서 이렇게 단백질의 언폴딩이 일어나게 되고 애그리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노 입자인데 단백질이 붙으면은 그리고 옆에 또 붙을 수 있죠, 그죠? 이런 언폴딩이 일어나면서 애그리게이션이 되고 좀 더 이제 있으면은 그 애그리게이션이 어느 정도가 되면 커집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오히려 너무 많아지면은 얘네들이 완전히 입자 하나를 코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각각의 입자를 적을 때는 이렇게 애그리게이션이 되더라도 아주 많아지면은 오히려 그런 나노 입자의 애그리게이션들이 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노 입자와 그 단백질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요.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징크 옥사이드로 모두 다, 세 개 다 같은 크기의 물질들입니다. 같은 성분의 물질들입니다. 이런 같은 성분의 물질들이 있었을 때에 흡착되는 정도, 여기 보시면은 렐러티브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베타 갈락토시데이즈, 네, 갈락토시데이즈라고 하는 단백질이 붙어버리면 앞에 뭐라 그랬어요? 단백질이 붙으면서
얘네들이 언폴딩이 되게 되고, 단백질에서는 그 구조 자체도 아주 중요합니다. 효소 효과를 데이즈다 보니까 효소겠죠. 효소 효과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그 구조를 잘 형성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흡착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언폴딩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잘 그 효소 효과를 잘 못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 효과를 통해서 이 나노 입자와 이 갈락토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어떻게 이제 작용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피어 같은 경우, 커브가 큰 거죠. 커브가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갈락토시데이즈의 효소 효과가 거의 유지가 되는 것을 봤을 때는 흡착이 거의 안 됐다. 그런데 편편한 거, 이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효율이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뿔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감소하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갈락토시데이즈인데요. 여기에 이제 효소 효과가 보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콕 해가지고서는 막아버리게 되다 보니까 블로킹 효과가 되게 되면서 이런 뿔의 형태를 가지는 것들이 단백질과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실험을 통해서 나노 입자가 같고 크기도 비슷하겠죠 아마. 크기도 비슷한 크기였는데 다만 형태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다른 상호작용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옆에 보여준 것처럼 크기가 다른 금나노 입자가 있어요. 크기가 다른 금나노 입자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나노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나노 입자당 붙는 단백질의 숫자는 커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나노 입자 크기가 다르지만은 같게 그리고, 왜냐하면 다르게 그리기가 힘드니까요. 상대적으로 단백질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크기가 작으면 단백질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한 크기니까 하나? 두 개째 붙으려고 하면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노 입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만큼 단백질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고요. 얘는 곡면보다는 아마 평면에 가깝게 더, 여기 보신 것처럼 평면에 가깝게 더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리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노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붙어있는 단백질의 숫자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보시면 나노 입자가 작을 때는 나노 입자랑 단백질의 컴플렉스를 이루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에요.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싸야지 코로나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이렇게 붙다 보니까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고요. 많이 못 붙죠, 당연히. 많이 붙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한번 딱 붙으면 몇 개 붙고 나면 끝나니까 빨리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게 되고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당연히 둘러싸게 되니까 코로나의 형태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붙게 되고 이제 붙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퀄리브리움에 아주 천천히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보시면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구냐 아니면 디스크냐 아니면은 이런 뿔로 생겼느냐에 따라서도 그 효율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입자의 프로테인 코로나가 작동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 나노입자 표면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프로테인 코로나가 형성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PEG가 되는데요. PEG라고 하는 거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되고요. 이 PEG 같은 것들이 붙으면 PEG는 이제 중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친수성이고요. 근데 이 PEG는 엔타이 파울링이라고 해서 애그리게이션 이렇게 붙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PEG가 붙으면은 단백질 코로나가 이런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잘 안 붙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단백질 코로나를 좀 막고 싶다. 이렇게 하면 PEG 코팅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pH 코팅이 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pH 코팅 후에는 단백질들이 상대적으로 덜 붙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 pH가 이제 코팅되어져 있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 여기 WBC 화이트 블러드 셀이죠. 화이트 블러드 셀에 부착되는 이런 흡착되는 것들을 비교를 해도 pH가 pH가 코팅되어져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화이트가 백혈구에 덜 잡히게 되는데요. 백혈구는 보통 얘네들 크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코로나가 생기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이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그리게이션이 되게 되면은 백혈구들이 훨씬 더 인식을 빨리 하게 돼요. 그래서 빨리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각 배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pH에 의해서 코팅된 것들이 백혈구의 인식이 덜 먹혔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만큼 단백질의 흡착이 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퀀텀 닷의 또 다른 예들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DHLA라고 하는 옆에 몰레큘이 있고요. 그 다음에 DPA라고 하는 몰레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에 다이올이 있고 여기 이제 지비타이올이죠. DHLA는 여기 끝에 다이올이 있고 끝에 COH가 있고요. 왜 다이올이 있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드 같은 경우에 다이올이 잘 붙고요. 퀀텀 닷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퍼류가 잘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퀀텀 닷을 이루는 금속들이 설퍼나 산소와 같은 것들과 잘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퀀텀 닷을 이루는 이 물질에 이제 코팅을 하기 위해서 다이올이 있는 이런 이제 작용기들을 하고요. 하나는 이제 pH고 끝에가 암모니아로 아민기가 붙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코어 사이즈고 주변에 회색으로 나타낸 게 요 이제 입자들 표면 코팅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아무래도 pH가 좀 더 길다 보니까 두께워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테인 코로나 단백질들이 흡착되는 크기를 DLS 등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오히려 표면의 크기는 거의 작음에도 표면에 코팅되어 있어요. 코어는 똑같은데 코팅되어져 있는 물질에 따라서 하이드로다이나믹 크기라 물에 녹아있는 수화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단백질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백질이 붙는 건 몸 안에서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표면의 코팅의 종류에 따라서도 붙는 단백질의 두께가 달라져요. 보시면은 DHLA나 DPA 같은 경우 아주 두껍게 단백질이 붙는 데에 반해 pH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의 반도 안 되죠. 반도 안 되는 양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의 이제 농도에 따라서 단백질 농도에 따라서 각 물질별 그 크기의 변화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pH 같은 경우에는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건 단백질이 더 이상 붙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DHLA나 DPA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되고요. 까만색과 회색은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여기 보시면 갈색 보이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세츄레이션 됐을 때 프로테인 코로나가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정도 됐을 때 여기는 이제 작다 보니까 그냥 세츄레이션 됐을 때만 봐서 이걸 희석을 했었을 때에 얘네들이 단백질의 크기가 바뀌면은 이 단백질 코로나층이 아주 약하다라는 얘기죠. 금방 떨어져 나간다는 건데 크기의 변화가 없는 거 보면은 각각의 상태에서 단백질 코로나가 아주 단단하게 잘 형성이 되었고 이 크기가 이제 프로테인 코로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표면이 뭐냐에 따라서 안 붙게 상대적으로 덜 붙게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붙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단백질 코로나의 그런 표면 코팅에 따라 달라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단백질의 이제 플러스 전하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 작용기에 따라서 종류를 바꿨었을 때 이 단백질이 붙었을 때 옆으로 붙게 작용기가 뭐냐에 따라 하이드로포비시티에 따라서 단백질이 옆으로 붙기도 하고 안쪽으로 붙기도 하고 얘네들의 이 그 작용기가
교차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줄로 각각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옆으로 붙기도 하고 끝으로 팁으로 붙기도 하고 이렇게 골고루 되어져 있으면은 보시면 전체적으로 잘 붙을 수가 있는데, 레이어 바이 레이어면 여기는 하이드로필릭하고 여기는 하이드로포빅하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접촉을 통해서 흡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면에 이제 CO 서시뮬레이트는 COH가 있느냐, 아니면은 아미네이티드 플러스 전하로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중성의 HA 있냐에 따라서도 보시면은 그 표면에 붙는 단백질의 두께가, 프로테인 코로나의 두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단백질이 붙는 것은 나노 입자의 크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태도 중요하고, 표면 코팅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코로나의 이런 특징, 이렇게 이제 표면에 코팅되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데, 전하에 따라서도 보시면은 단백질 코로나가 형성되는 것들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노입자의 표면에 따라서 단백질 흡착에 따라, 단백질 흡착에 따라서 표면에 붙어있는 그 구성들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포지티브한 경우에는 보다 네거티브한 쪽에 단백질들이 많이 붙게 되고, 네거티브한 것들 같은 경우에, 표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네거티브한 것들이 덜 붙어 있죠. 상대적으로 덜 붙어 있고 조금 뉴트럴하게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코로나, 죄송합니다. 이런 단백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리간드가 어떻게 되냐, 전하가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붙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런 단백질 코로나가 그럼 좋으냐, 나쁘냐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펑셔널 그룹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단백질로 코팅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아버리겠죠. 막아버리니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코팅이 되어져 있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되겠죠. 그런데 코팅이 돼버림으로써 인해서 아까 그 백혈구에 의해서 잡아먹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빨리 오랫동안 혈액안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전달을 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백혈구 같은 것을 에그리게이션 되면 백혈구 팍 잡아먹어 버리는데, 얘네들이 단백질 코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위장하는 거죠. 우리 보면은 옛날에 뭐 낙엽 이렇게 해가지고 두퍼 쓰고 엎어져 있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그런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장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단백질 코로나, 프로테인 코로나 혹은 바이오몰레큘러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상입니다. 그냥 몸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럼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단백질 코로나 한번 접어주고요. 한번 마무리하고, 다음으로는 이런 거 이렇게 붙었고, 단백질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세포 안에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